네, 첫 번째 키워드 여섯 번째입니다. 뭐가 여섯 번째라는 건지 볼까요? 경기도 법카 예산 유용 검찰 이재명 여섯 번째 기소입니다. 네, 관련해서 어제 여야 다 좀 시끌시끌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법인카드 이용 의혹? 이거 얼마 전에 김혜경 씨가 이미 1심 선고 받았다며 150만 원 받았던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 또 무슨 기소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살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 사실 이 사안이 2019년부터 21년 사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재직하는 중에 있었던 법인카드 이용 의혹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2022년에 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송치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송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수사가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이때 송치됐었던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계속 기소가 돼서 재판이 쭉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이 재판 1심 결과가 얼마 전에 벌금 150만 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난해부터 다시 재수사가 시작됐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 씨도 같이 있었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돼서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섯 번째 기소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야 얘기를 들어보면 윤경호 위원님, 일단 이 조승래 대변인이 그래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는 몰랐던 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검찰 수사가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곧 기소할 거야는 알고 있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더 이런 걸까요? 그런 말이 나올 법하죠. 일반인들은 뭐 이런 기소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지만 2022년에 이미 경찰은 불송치, 그러니까 송치라는 게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이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고 넘기는 거잖아요. 물론 기소 의견을 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법인카드 사용입니다. 법인카드라는 게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거에만 써라. 맞죠?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본인은 한 푼도 안 썼다 하지만 직원들이 썼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도 있고 뭐 근데 과일 같은 거 이건 뭐 혹시 집에서 먹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회에 지금 법인카드 그러면 과연 공직자들 중에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나는 떳떳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청문회 하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 공직에 오르는 분들 봤죠. 그다음에 검찰은 특활비라는 걸로 회식에도 쓰고 뭐 휴대폰 사용료로도 쓰고 심지어 그게 급여에 가까울 정도의 용도로도 쓰였다. 경력금 등등.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죄를 지는 거고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으면 그건 죄 아무것도 지지 않은 거냐. 이제 이런 논란. 바로 그런 게 조승래 대변인이 하는 얘기, 정적 죽이기다. 그리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계속 되풀이 되면요. 우리 잠시 후 또 다루겠죠. 이재명 대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더 있다면서요. 네. 또 기소 이러면 과연 검찰에 대해서 사법당국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믿을까 신뢰를 할까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법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기소하면 죄고 기소 안 하면 무죄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좀 사실관계가 뭐냐면 이제 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생각이 많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올 1월에 검찰이 경찰에 이건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는데 경찰이 재수사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사건을 넘겨달라 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없는 사건 만들어서 무리하게 수사한 건 아니다 밝혀드리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경기도청에 있는 법인카드를 이른바 사모님 팀이라고 하는 그런 유령의 조직이 쓸 수 있습니까?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모님 팀 같은 그런 팀이 그건 있을래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법령상으로도 법인카드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재명 지사가 네. 공적인 말하자면 주말에 출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썼다는 비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위법한 겁니다. 근데 무려 그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니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검찰이 텔레그램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이런 쪽으로 확인된 것만 기소한 금액이 1억 600만 원이라는 거고 네. 확인이 안 된 건 아직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 공직 사회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와 그다음에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건을 계기로 한번 정확하게 규정짓는 계기가 돼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없는 사건도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식 수사했다, 인디언 기우제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카 의혹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법카랑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사모님 팀이라는 게 유령의 조직이 있었고 거기서 법카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번 법카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네, 이재명 대표가 2022년에 재작년에 했었던 얘기예요. 그 법카 내 아내가 쓴 거 아니다. 아내가 쓴 게 아니고 근데 공무원들이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가 쓴 게 아니다. 지금 김혜경 씨를 보면 이번엔 기소 유예가 됐어요. 근데 1심에서는 사실 똑같은 법카 의혹이긴 한데 1심에선 공직선거법이었었죠. 그리고 이번엔 기소 유예인데 1심에선 150만 원이고 이번에는 기소 유예입니다. 근데 뭐 당연히 지난 1심 때는 그러니까 같은 당 사람들의 사모한테 밥을 샀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나온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또 기소 유예거든요.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내가 안 썼어. 공무원이 썼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소 유예인 거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왜 또 기소냐라는 겁니다. 아니 김혜경 씨는 이미 1심에서 벌금형이지만 실형을 받았잖아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는 거는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문제가 되긴 했지만 네. 경기도지사의 부인 입장에서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게 문제가 돼서 네. 그게 결국 기소가 됐고 그게 결국 재판에 실형까지 받았는데 그 연장선에서 또다시 기소는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뭐 검찰 스스로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아까 우리 최수영 의원이 재수사 지시 내지는 요청 이걸 경찰이 불응했다 했는데 이 첫 수사 때의 상황 사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2022년에는 오히려 김혜경 씨를 위해서 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항목들이 나오지만 1억 원 정도 되죠. 그중에 네. 제네시스 관용차 이걸 6천만 원 정도 지금 잡아놓은 거잖아요. 나머지 이제 4천만 원이라는 건 뭐 샌드위치를 구입했다, 무슨 뭐 세탁비에다가 뭐 썼다, 뭐 또 식사대금 썼다, 뭐 이런 건데 식사대금 이게 물론 공적인 용도, 사적인 용도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자들이 법인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네. 정말로 엄격하게 선을 긋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한번 따져보는 것 전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유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을 부르지 않기 위한 거라고 봐야죠. 네. 김혜영 씨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기소 유예가 된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그래서 기소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뭐 세탁비, 과일 연이가 살살 나오죠. 그래서 그래 구체적으로 법카로 뭘 샀다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조간에 그래픽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 내용인데 관용차가 나왔어요. 관용차.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쓰는 차인 건데 이걸 사적으로 따로 집 앞에 그냥 주차를 하고 아파트 주차 딱지 붙여서 사용을 했더라. 이게 기름값이랑 다 해서 따지니까 16만 원 정도 되더라. 그리고 과일 구입이 19년, 20년, 21년, 2년 동안 2,800만 원 정도. 그리고 샌드위치가 한 2년 동안 685만 원, 세탁비가 270만 원, 식사대금 지출이 한 890만 원 정도. 그래서 토탈 1억 653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통틀어서 이 1억이 넘는 금액이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네. 사실 뭐 법카 사실 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고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금액이 좀 세긴 셉니다. 과일을 2,800만 원어치 가까이 어디에다가 쓴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생필품인데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흔히 이제 집에서 뭐 옷도 세탁해야죠, 밥 먹어야죠, 뭐 그 반찬 사야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또 사실 있어요. 일본 그 일제 샴푸 청담동에서 샀다는 거 그런 건 아마 좀 자라서 여기 포함이 안 된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결제하는 게 그러면 당당하게 결제했느냐 그렇게 안 했어요. 주말에 쓴 거는 사적 결제를 그 직원이 미리 해놓고 나중에 되돌려받고 이른바 페이백 형식으로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식사한 거요. 간담회 영수증 다 가짜로 만들었어요. 허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팀을 이른바 지휘했다는 배모 씨도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게 정당했으면은 왜 그렇게 편법과 꼼수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허위로 영수증을 했고 그다음에 네. 주말에 쓴 건 반드시 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기도도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 하나 드리면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치약, 칫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사비로 샀쓰겠다. 그다음에 가족들 밥 먹은 거 내가 내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선언하고 남은 돈을 그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한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경호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한 건 선언적인 거잖아요. 실제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인근 저가 그 생활용품숍에서 뭐 샀던 게 기사가 된 적도 있어요. 왜 네. 그랬을까요? 그렇게 가는 게 미담되고 국민들이 박수 쳐주니까 한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 적법한 것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한 거 1억이 넘어간 거 제가 네. 이게 다 포함이 안 됐을 거라고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 그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우리 사회 공직사회에 만연된 경계 없는 이 불투명함을 한 번쯤은 도덕적 경계선으로 뚜렷이 잡아주는 거 이재명 대표의 사례로서 한번 저는 우리가 한번 경계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이 법카를 이렇게 쓰는 게 1억이 넘는 이 돈 결국 세금인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요. 금액이 좀 크긴 큽니다. 그리고 관용차 경우에는 그동안 따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금액을 좀 차지하고 있죠. 6천만 원이 넘는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이 질문이 지금 올라왔어요. 사모님 팀이 왜 있는 건가요? 다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글쎄요. 사모님 팀에 대한 제가 그걸 설명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것 같고요. 관용차의 경우는 물론 아파트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고 썼다. 그러니까 출퇴근용으로 쓴 거 아니냐. 그리고 저거는 사모님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 아니냐. 네. 이런 비난 충분히 받을 만해요.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공직자들이 그러면
평일에만 쓰고 주말에는 쓰지 않는 거. 그런데 평일에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 그럼 이거 어디까지 그러면 단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합니까? 뭐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히 기소해야죠. 그리고 벌을 줄 수 있으면 줘야죠. 줘야 되면 줘야죠. 그러면 다른 공직자는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검찰이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거냐.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들킨 죄. 들키면 문제가 되고 들키지 않으면 넘어갑니까? 그러면 우리 최수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정말 선을 확실히 긋는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는데 왜 내가 하필 재수없이 들켜서 이렇게 되면 사회 이중 구조만 더 쌓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승희 의원님. 사모님 팀이 지금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광역자치단체의 간부공무원으로 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네. 좀 압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죠. 자, 사모님 팀 있으면 안 됩니다. 없어요. 왜 없느냐? 사모님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지사와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김장이라든가 바자회라든가 뭐 사실 여성단체라든가 그 도지사가 못 가는 데를 갑니다. 네. 그럴 때는 공적으로 차량 지원하고 인력 지원이 붙습니다. 공적 행사니까요. 그것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른바 사모님 팀을 꾸린 거예요. 정식 사모님 팀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국가는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제2부속실을 명문화하고 두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그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음성적으로 구성한 거죠. 그래서 배모 씨라는 사람이 총괄 5급 사무관이 지휘를 하고 조명현 씨 같은 분들이 7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배속이 되고 그래서 은밀하게 붙어서 24시간 오직 사모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명백한 위법이고 공직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가 기소됐지만 지난번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따로 기소되었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왜 불송치됐느냐. 관여한 흔적이 없어서라고 이유가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몸통 아닙니까? 네. 왜 법카가 주어지고 사모님 팀이 꾸려집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몸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걸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불송치 결정이 났었을 그땐 관여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번에 기소가 된 이유 이건 뭔가 근거를 검찰이 찾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보자죠. 조명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배모 씨에게 지시하기를 김혜경 씨의 일만 잘 커버하고 신경 쓰면 된다라고 했다고 배모 씨에게 전해 들었었습니다. 다니는 미용실에서 이재명 지사가 추천받아 그 제품만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러 저희가 직접 청담에 가서 제품을 구입해서 제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이재명이 있는 공간에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 그다음에 순회동 자택으로 올라가는 과일 두 가지를 확인했었고요. 과일 상태는 매번 확인했었습니다. 네, 조명현 씨 얘기는 이런 거죠.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뭐 청담동 샴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먹을 과일을 직접 그 먹게끔 그 앞자리까지 딱 갖다 놓고 했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청담동에 가서 샀다는 샴푸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저것만 쓰는 거다. 저런 대목 보면 야 정말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거 맞아요. 과일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저는 처음에는 도지사의 흔히 말하는 관사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네. 관사에 손님들 거기서 많이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사기 시작한 거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조명현 씨의 얘기 들어보면 개인이 먹기 위한 과일, 그러니까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뭐 어떤 품목의 과일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런 측근의 증언이 나오면 저건 뭐 할 말 없는 거죠. 저 측근이 왜 저렇게 등을 돌렸을까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 사람 관리 못한 거. 그러니까 전 뭐 거듭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를 제가 뭐 방어해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한 정치인에 대한 그 악마화에 다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조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억 원이라는 걸 개발 차익을 얻었다는 집단이 있잖아요. 네. 그 집단이 온전할 수 있게 만드는데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이 도대체 뭔 짓을 했을까? 아니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백현동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든 인허가와 관련해서 제대로 정말 했는지 아니면 그걸 매개로 뭔가를 받아먹은 게 있는지 이런 정말 거악의 실체를 밝혀내는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됐으면 좋지. 과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 먹었다 이거 가지고 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악마화라는 작업에는 좀 사람들에게 신뢰를 좀 깎아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거 말고 굵직굵직한 직접적으로 굉장히 민생에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수사들이 많은데 이거 말고 다른 다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다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나의 이 정치인을 악마화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또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만평이냐? 이거예요. 지금 쫙 돌받친 것 같아요. 돌받친 것 같은데 여기 이재명 대표가 있죠. 이재명 대표 앞에 뭐가 쫙 깔려 있는데 이해식이라고 써있죠. 이해식 의원이 신의 종이라는 어제 저희가 SNS 말씀드렸죠. 이해식 의원이 신의 종, 신의 사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렸던 SNS 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쫙 주단을 쫙 깔아줬어요. 레드카펫을 깔아줬는데 여기에 검찰이 열심히 가운데를 구멍을 내면서 법카 유용 기소하면서 다시 말고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의원님 요 뒤에 또 주단 깔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네. 주단 더 깔지 않을까요? 깔겠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노일래 박사가 이제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한 집단이 한쪽으로 쏠려가면 나머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말을 못 낸다. 왜냐하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하거나 하면서 동조하는 현상이 있다는 게 침묵의 나선 이론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당을 위해서 분리 대응하시죠. 혹은 사법적 결단 때문에 당에 여러 가지 부담 끼치는 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 주시죠.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십자가 밟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법카 유용 기소 등으로 또 리더십이 좀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손상이 나는 것을 충성 경쟁 발언으로 연이어 계속 메꿔 갈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6번째죠. 제가 보기에 저는 레인보우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벌써 6번째 왔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아주 다채롭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렇게 단일 대우를 유지할 건지 정말 플랜 B는 생각 안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오직 충성 경쟁 하나만으로 계속 갔을 때 당이 치러야 될 후과는 어떤 건지 저는 연말쯤 되면은 아마 이 진실의 시간을 다들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지금 레인보우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7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는 재판 진행 상황을 살짝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허위 발언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제 1심이 나왔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이거 말고 어제 나온 게 이제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는 25일에 1심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까지 같이 묶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레인보우 말씀하신 게 이걸 염두에 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아일보. 이 정자동 호텔 특혜 쪼개기 후원 의혹도 검찰이 또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정자동 호텔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쪼개기 후원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까지 정말 기소가 되면 윤경호 위원님 정말 재판이 뭐 한 7개 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거악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백현동, 정자동, 대장동
이제 여기에 백현동 호텔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까딱 걸릴 수 있는 이권 사업 이런 거잖아요. 이건 물러나고 나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단죄를 분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걸로 사실 시작됐죠.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던 악마화의 출발은 대장동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정자동의 호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나 관련 보강 수사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입증하기에는 벌써 지금 대선이 끝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네. 그 2년 반 동안 수사를 해오는 과정에 그거는 정작 재판의 본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머지 것들로 기소가 되니까 야 이건 조국 사태 때 탈탈 털기 해가지고 이재명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하는 거와 유사한 거 아니야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거 검찰권의 남용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전 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마디만 드리자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사법기관이 그것도 사정기관이 나서서 이렇게 재단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유권자들이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사법기관이 이 단죄를 하는 게 맞을지 냉정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네,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1심 징역형 나온 것도 타격이 컸는데 여기에 또 곧바로 또 6번째 기소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 관련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예요. 무슨 보도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 위증교사 떼일은 법정 구속 공방입니다. 25일에 이재명 대표 이제 위증교사 관련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죠. 근데 관련해서 법정 구속 얘기가 나왔죠. 저희도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에 떼일은 법정 구속 공방이다라고 붙었어요. 이 법정 구속 얘기 누가 했느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었죠.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이거 이미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다 요청이 포함이 돼 있어서 사법부가 혹 법정 구속한다고 해도 따로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구속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